이해될 때까지 설명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자, 예전에 읽었던 건데. 읽었는데도 몰라.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배경 지식이어야지 읽히는데, 그 전에 한번 쭉 뒤에서부터 제가 보자고 했잖아요. 자, 뒤에서부터 보는 이유가 한번 보자. 실제로 보자. 뭘 볼 거냐면, 네, 이거는 뭐 분석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 다. 자, 연도를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이게 맨 뒤에 그냥 여기 답지 봐봐. 요건 없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부분은 없어요. 알겠지? 여기 세 개는 없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읽으라고 했던 세 개가 뭐야?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거의 매년 언젠가 6구 수능 중에는 하나는 이런 법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죠. 그치? 근데 법과 관련된 지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들이 긴밀하게 좀 연결되는 느낌 아니니? 읽었는데 세 지문이 다 비슷한 느낌으로. 그쵸?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없고요. 근데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보면 좀 많이 나와. 그럼 올해 지금 9월 모의고사 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언제 연계? 수능에 되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것 같진 않고 선생님의 어떤 추론이라고 하는 거. 경제는 많이 좀 가능성은 낮아졌고 경제가 어렵긴 한데.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여러분들 이제 법지문이에요. 법지문. 이런 사회 법지문, 특히 사회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그치?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 사회지문은 인문지문이랑 좀 달리, 자, 사회라는 단어부터 처리해봤자. 사회가 무슨 단어야? 사회? 뭐 사회자? 그건 아닐 거고. 공동체지.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성이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존재하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공동체의 관계성이 나오는 게 이 법지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관계성 따져줄게. 좀 전에도 막 설명하려고 했잖아. 누가 누구에게 뭐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뭐 했고. 그래, 관계성이야. 이런 도식화가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됐죠? 자, 하나 더. 자,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밑에 한번 보자. 야,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다 설명할 수 있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한대 안 한대? 야, 무효, 취소, 해지, 해제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근데 글자가 다 다르지? 그럼 다 똑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예요. 야, 우리 용어가 다르면 여기서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용어가 다르잖아요? 다른 의미예요. 용어가 다르니까 다른 의미다라는 거는, 그럼 자, 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러면 지문에서 뭘 해주겠어? 그렇지, 정의해줘야 되겠지. 이 정의가 무조건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 밑에 네 개가 다 똑같아 보이거든.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안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정의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처리해줘야 돼. 그럼 그 정의는 뭘 얘기하겠어? 관계성을 포함한 정의겠죠. 오케이?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알겠어? 사회 법지문 읽을 때 관계성이고요, 용어의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의 거기에 또 예시가 나오겠지. 뭐 예시를 들어서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건 어떤 지문에서든 나오는 거고,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게 뭐라고? 관계성에 포함한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럼 뒤에서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채권을 알겠고 물건 알겠니? 채권, 물건. 요건 지금 지문 살짝만 보면서 제가 다시 앞에 와서 정리할 거예요. 그럼 밑에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 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볼 거고, 자, 여기 앞에 있는 세 지문 정도는요, 일반적인 사회 지문에 읽는 연습하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뒤에 가서부터 한번 역으로 온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단.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의식화해야 돼. 뭐에 대한 설명이지, 지금 대상이 누구지. 시에서도 시적 대상 찾아주듯이 설명 대상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설명은 지금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나 봐. 근데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요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시어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모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동그라미 거는 뭐 특징, 핵심 이런 것들에 동그라미 치거든 저는. 자, 근데 계약은 일반적인 약속과는 달라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지만의 이 말의 의미는 공통점, 차이점? 응? 공통점이지. 그러면 자, 계약은 어떤 특징이 있다? 약속 같다 이러면 안 돼. 핵심이 뭐야? 관계성. 서로의 의사표시, 관계성이 나오자. 서로라는 건 관계성이잖아. 서로 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치. 그래야 뭐 한다고? 성립. 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서로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 안 돼. 심지어 뭐 해야 돼? 합치해야 돼. 알겠지? 이 말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정리해주는 사람만이 이제 사회적인 잘 풀어요. 자, 이때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무슨 목적? 그럼 이때 차이점은 누구와의 차이점? 그냥 일반적인 약속의 차이점이겠지? 일반적인 약속은 법률 효과 없지만 법률 효과가 있는 목적이래요. 그럼 법률 효과라는 건 뭔데? 법률적인 효과? 그건 동어 반복이잖아. 동어 반복은 설명이 안 돼요. 법률 효과는 뭔데? 그럼 법률 효과는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니? 법에서 얘기하는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런 관계에 놓인다. 이게 법률 효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자, 한 사람은 뭐 하겠다고 할 때? 팔겠다. 한 사람은 뭐 할 때? 사겠다. 그럼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 플러스 and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두 개가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생기는 의무 또는 권리. 근데 반대로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반대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좀 달라졌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봐봐. 매매대금 자금을 청구해야 돼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돈과 관련된 건 한 명의 청구, 한 명의 의무. 또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뭐해? 청구.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는 의무. 좀 다르죠? 여기서도 좀 애매하게 우리 헷갈리라고 지금 앞에서 소유권 이전을 뒤에서는 뒤에 얘기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여기서 쓰는 아주 흔한 수법이니까. 자, 그래서 의사표시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필수적 요소래요. 핵심이네. 그것으로 하여 자, 관계, 단계 내 필수적 요소가 있어야지만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이게 정의죠.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청구권과 이행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계약은 또 정리. 청구권과 이행 의무 발생시킨다. 그래서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게 채권이고 채권의 개념. 의무가 채무다. 따라서 비유적으로 썼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나뉜다. 자, 그래서 없으면 소멸시키면 뭐라고 해? 변제. 그치? 야, 개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여기서 정의가. 되게 많이 나오지. 단어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면서 그냥 쓱 흘려있지 말 것. 관계를 정리할 것. 그럼 여기부터는 예시가 나오지? 소유권 이전하는 예시가 나왔을 거예요. 요것도 하나만,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한번 보자. 여기서. 요 마지막 줄인데, 이건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야, 사적으로 물리력 행사해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이야? 가서 때린다는 얘기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적으로 이렇게 물리력 행사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럼 공적으로는 가능해요? 네. 공적으로 누가? 판사가. 너 잘못했네? 벌금 얼마? 뭐 또는 뭐 징역? 가능하다고. 실제 법 안에서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할 때 올해 수능 특강을 또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알겠지? 밑에는 얘네를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꼬아내고 한 번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이지. 이건 기출됐으니까 뭐 풀어보면 좋은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는 이제 어떤 내용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풀어보고.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되니? 다르니? 뭐가 해결이 안 됐어? 이 문제에 대한 설명 아니었어? 요 앞에 거야? 요거는 나중에 한번 풀어봐. 알겠지? 요거에 대해서 질문은 받을 거야. 다음 주에. 질문은 하세요. 또 여기서 마지막 문단 잠깐만 봐봐. 계약을 해제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왔지? 해제. 그럼 해제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와요? 없었던 것이 되지. 지금부터 없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이 되지. 어느 시점으로 가? 어느 시점으로 가? 그치. 계약 시점으로 가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과거로 가서 이렇게 영향을 준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소급. 모르는구나. 이따 설명할게요. 다시 또 이번에. 자, 앞에서는 지금 채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물건에 대한 얘기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자, 하나 더. 자, 점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소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한다면 달라요. 왜? 글자가 다르잖아. 글자가 다르잖아.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자, 점유란 건 뭐야? 그냥 지배 상태고요. 소유는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세 개가 다 있어야 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내 거야, 내 소유야. 아니야. 법에서 뭐라고 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면서 처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유의 개념으로 가요. 그럼 이게 하나 빠지면 야, 내가 사용하면서 수익 낼 수 있다? 근데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 야, 이 TV 누구 거야? 학원 거지. 근데 나 사용하지.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수익, 효용이 발생하지. 근데 내가 가서 처분을 해버리면. 근데 지금 내 소유냐? 그래,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법지문이에요. 그냥 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 추상적이지 않아요, 법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알겠죠? 추상적인 걸 구체화 시킨 게 법이거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그래서 점유와 소유는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궁금증이 있었어야 돼. 아니, 진짜로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궁금증은 필요 없어. 왜? 그냥 인정하고 가야 돼. 아니, 어떻게 점유하는데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런 예시를 들면 이해는 되지. 그치? 나 지금 점유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나 점유하고 있지. 근데 내 소유니 아니니? 예시를 들면 이해는 되지. 근데 여기서 예시 들면서 자세하게 해주니?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에 대한 얘기고 공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아이고, A가 여기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 양도라는 단어는 뭐야? 양도? 응? 넘겨준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판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양도를 하려면 또 소유권 양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건 또 공시와 관련된 거구나. 그치? 공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공개적으로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되는 대상이 꼭 필요한 게 있지. 누구? 자, 여기서 동산이라는 단어는 뭐야? 움직일 수 있는 재산. 그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예를 들면 집, 땅.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 점유만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유권이 알려진단 말이야. 이 펜 누구 거? 그렇지. 내 걸로 지금 추측은 되지. 유추는 되지. 그래.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점유로 인한 소유권이 공시고, 안 되는 애들 있잖아.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대형 차량 같은 경우. 또 차량도 차량 등록증 있는 거 알아요? 자동차 등록증?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시로 인해서, 그러면 차량은 동산이니 부동산이니? 동산이지, 움직이잖아. 그치? 근데 공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점유계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치고 들어갈 개념이니까 출제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요 관계들이 되게 복잡해서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유 점유라고 하는 사실 이제 물건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 그 앞으로 넘어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됐다고 했지? 그치? 네? 여기서 지문이 뭐가 이해 안 된다고 했었지? 그럼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해봐. 간접점은. 양도인의 소유자가 아닌 양도인 소유자가 아닌 거라면 양수인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실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어디? 여기? 네네. 여기서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 양도인이 소유자. 이건 봐봐. 그림을 그려보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지. 자, 한 사람을 그려야 돼. 넘겨줘야 되는 대상이 필요하겠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도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넘겨줄게. 자, 요거야. 자, 이거야. 내가 양도해줄게. 근데 내 소유 아니야? 소유는 아니지. 이거 얘들아, 이거. TV. 이거 TV. 그러면 자, 양수인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이지. 그럼 점유인도라는 건 뭐야? 받는 거지. TV가 넘어갔네. 그럼 넘어갔어요. 그럼 그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인 경우 충분히 주의를 했대. 그럼 충분한 주의라는 건 뭐야? 물어봐야지. 선생님 거 맞아요? 대꾸라니까. 충분한 주의 맞니? 선생님 거 맞아요? 내가 여기 학원에 놓고 쓰는 거야. 아, 그래요? 했는데 양도인이 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계약을 했어.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뭐야? 서로 사고 파는 거. 얼마에 살래? 1,000원에 줄게. 빨리 사. 근데 내 거 아니지. 그랬다면 야, 소유권. 야, 얘는 그러면은 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보호해 줄래 안 해줄래? 해줘야 되지. 그럼 소유권 취득하는 게 맞지. 그럼 나중에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남어? 이 나쁜 놈과 실제 소유자 간의 문제는 여기서 문제 다뤘어 안 다뤘어? 안 다뤘어.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얘는 얘한테 이제 고소를 해야지. 사기라고 뭐 또는 도둑놈이라고 고소를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양수인 한해서는 보호해주겠다. 그건 선의 취득이라고. 선의 뭐야? 착한 의도로 취득할 거지. 오케이? 그 이후에 다만 그 간접점유는 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지. 그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럼 간접점유에 인해서 인도방정 중, 자, 점유계정은 또 뭔데? 점유계정. 점유계정. 봐봐, 여기서. 양수인에게, 여기서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이미 소유는 누구한테 가 있어? 이미 점유는 누구한테 가 있어? 양수인에게 점유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계정이라고 한다. 그치? 그럼 자, 이렇게 넘겨버린 거지. 그럼 다만 간접 점유에 대한 인도방정 중 점유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반환 청구서 양도? 야, 이거 다른 개념인데? 반환 청구서는 여기서? 간접 점유 안에 반환 청구서는 점유 계정이 있다고? 간접 점유를 통한 것 중에 점유 계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는데, 여기서 점유 계정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반환 청구권 양도를 했을 때는 된다는 말이 있어? 된다는 말이 있어?
없지? 없어.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법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둘 다 다른 개념이에요. 점유개정하고 반환청구권 양도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른 개념인데 지금 마치 여기에서는 그냥 둘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 더 깊게 해줄게. 알겠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지? 여기서 된다는 얘기 없잖아. 그냥 점유개정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야.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딱 된 데까지만 생각을 해야 돼. 법지문이. 우리가 섣부르게 여기가 나쁜 놈이네 안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 거기서 상상의 나래를 펴갖고 내가 그래서 법지문은 심지어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요약도 하지 말라고 해. 진짜로. 진짜 요약도 하지 말라고 그래. 나 요약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요약하지 말라고 그래. 요약 잘못하면은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잘못돼요. 아까도 봐봐. 무효, 취소, 해지, 해제. 뭐라고 요약할 거야? 안 하네? 안 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 알겠지? 섣부른 요약은 오히려 아니만 못하다. 자, 그 앞에 보면은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쵸? 쭉 보자. 여기서 계략의 효력도 있고요. 여기서 밑줄만 좀 쳐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약성의 권리다. 채권의 급부다. 급부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대가죠. 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뒤에 가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거는 이건 물건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그리고 지금 앞뒤로 우리가 봤던 거는 어떤 채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앞에 정리 부분에서 채권과 물건이에요.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채권은 얘들아 권자가 무슨 권자? 권법이야? 그럼 채자는? 이 채가 뭐야? 여름에 냉면에는 오이채를 써서 채 이게 빚이라는 거야. 빚 빚채자예요. 빚채자. 그럼 채권은 무슨 권리겠어? 빚에 대한 무슨 권리? 받을 권리, 그치? 그래서 이거는 채무에 대한 채무라고 할게요. 그럼 채무는 무슨 말이겠어? 빚에 대한 의무. 그치? 내 의무를 줘야 돼. 근데 권리가 있어. 그럼 서로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는 얘들아 두 사람 간에서 일어나겠네. 특히 아까 얘기를 했던 무슨 관계?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개밖에 안 일어나요. 자, 나는 지금 물건을 팔았어요. 아우 시끄러워.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이 소리에 조금 이제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 자,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파는 사람이라고 하자. 뭐 양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물건을 팔 거란 말이에요. 뭐 태블릿을 하나 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생기냐?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 이거 분명히 물건에 대한 의무는 생겨요. 이 사람도. 그쵸? 근데 뭐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 야, 그냥 줄 거야? 돈 내놔. 그럼 자, A라는 사람은 이 돈에 대한 무슨 권리가 생겨? 그래, 돈에 대한 권리는 생기지. 받을 권리. 오케이? 자, 반대로 갑시다. 그럼 이 B라는 사람은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쵸? 근데 이 돈에 대해서는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이 대가성이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의 매매라는 계약적 법률 행위를 통해서 서로가 동전의 양면처럼 생기게 된다. 이게 채무와 채권의 관계인데, 자, 항상 이렇게 두 사람에게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쌍무라고 얘기를 해요. 양방에 의무가 있다. 둘 다 의무 있니 없니?
있지? 오케이. 그게 쌍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쌍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항상 양쪽에 의무가 다 있어야 될까? 한쪽에만 의무 있으면 되는 거 없어? 한쪽에게 의무 있는 거 없어? 그럼 이런 조건을 한번 해봐. 엄마 나 이번에 국어 아니라 이번에 나 수능 1등급 맞으면은 집 사줘. 알았어. 그럼 집을 초가집이야. 자, 엄마가 나한테 사줘야 되지. 그럼 엄마의 의무는 뭐야? 집을 사줘야 되지. 그럼 나의 의무 있어 없어?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시험을 내가 1등급을 맞는 게 의무야? 의무야? 아니 내 집을 받을 거면 그러니까 의무냐고. 자, 의무란 건 뭐야? 나에게 부담이 주어진 거지. 아, 부담은 되게 쉽죠. 그래, 의무는 아니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해요. 내가 조건을 달성 못하면 나가리. 알겠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자, 한쪽으로만 이렇게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한쪽 편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엄마가 집 사준다는 게 아니라 증여. 한쪽이 주는 거. 증여. 그럼 자, 나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엄마 빨리 내놔. 또는 안 받을 권리도 있어요. 오케이? 자, 요거까지 우리가 채권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의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서 딱 지문을 읽는 거랑 아닌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야. 스피드의 차이도 있을 거고, 이해도의 차이도 있을 거고. 자, 하나는 또 이제 물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뭘까? 권. 물권, 뭘까?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무슨 권리? 내 거야. 자, 조금 다른데 채권은 얘들아, 채무에 대해서 또 빚에 대해서 자,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니 없니? 있지. 그래서 특정되어 있어요. 특정인이에요. 자, 근데 물건은요, 내 거야. 누구한테 주장할 건데? 특정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이에요. 그 텀블러 나 가져갈게. 안 돼요. 제 거예요. 제 물건이 있어요. 지연이가 가져간다고 해도 안 돼. 내 거야. 그거 봐. 다수의 주장이 가능하지. 되니? 그럼 이때 가끔 싸우기도 한다. 채권과 물건이. 그럼 누가 이기게? 물건이 이겨요. 왜요? 강력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 뭐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이라고요. 알겠지? 자, 소유권은 항상 세 가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익 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처분이 가능해야 돼요. 사용하고 수익만 하면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집에서 우리가 전세권, 뭐 이런 거, 임차권이라는 거. 저도 이제 뭐 전세 계약 맺을 때 저 그거 사용할게요 라는 그 권리를 맺은 거지. 처분할게요 하면 안 되지. 저한테 전세권을 주세요. 제가 팔게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이런 것들을 꼭 이런 단어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은 아까 채권 물권 정도만 기억해도 돼. 근데 정의를 할 때 항상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이 의미를 아는 거랑 그냥 대충 읽고 가는 거랑 전혀 달라요. 법률행위, 법률규정은 이건 법률행위는 아까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아까 법률행위 정의했었지.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함으로써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아직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끔가씩 언급되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법에서 규정했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행위가 우리가 매매라는 거는 행위일까 규정일까? 매매 사고 파는 거. 두 의사가 합치함으로써 효과가 생겼지. 매매는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법률에서 규정해버린 게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상속 같은 경우. 자, 상속은 합치가 돼? 아빠 나 죽을게. 이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규정을 해버리지.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상속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 저번에 우리 언제지? 유류분 지문이 한번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정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 법률의 행위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일단 물권, 채권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무효, 해제, 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 고1 지문이 가장 이제 쉽게 설명이 되었고, 작년에는 했는데, 뭐 그것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먼저 해지를 가봅시다. 이게 제일 쉬워요. 해지. 여러분들 이제, 좋아요? 구독? 하지? 근데 구독을 한 번 더 누르면 뭐가 돼? 취소야, 해지야. 잘 생각, 안 눌러봤어? 내 건 안 누르냐? 내 건 안 누르니? 그럼 구독을 눌러봐. 그리고 한 번 더 눌러봐. 뭐가 돼? 해지가 돼요. 알았어. 그러면 자, 지금은 핸드폰 썼지? 그럼 지금까지 핸드폰을 이제 안 쓸래요? 무효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해지해주세요, 해지해주세요. 뭐가 돼? 해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해지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거는 인정. 근데 해지하는 순간 앞으로는 안 할게. 자, 그래서 이거를 미래에 대해서 효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래 혹은 미래에 효력을 미쳐요 라고 하는 미래효, 장래효라는 말을 써요. 아까 얘기했던 해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앞으로 돌아가서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제자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해제를 했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돌아가서? 계약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부터 아예 없는 걸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말 소급효라고 해요. 소급해서 효력을 미친다. 소급시킨다.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 그럼 이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 자, 앞으로 가서 내가 계약했던 거 삭제할 거야. 앞을 삭제시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없었던 게 되지. 해지는 그럼 뭐예요? 앞으로 내가 할 거 중지할 거야. 정지할 거야. 그 말이에요. 중지, 정지. 앞으로를 중지, 정지하는 거고. 해가 없으면 풀어버리다. 풀어서 없애버리다. 알겠지? 삭제시켜버리는 건 원래부터 없는 거네. 그랬을 때 무효는, 얘들아 무슨 말이야? 효과가 없다. 그럼 효과가 왜 없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무효는 효과가 없다. 오케이? 취소는 이 무효를 가지고 노는 거지. 자, 하긴 했어. 행동은 했어. 행동은 했으나, 아, 내가 한 말 취소할게 라고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행동했던 거 안 하게 만든 거지. 이것도 그러면 소급효죠. 그럼 선생님, 취소랑 해제는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할 때 취소가 해제예요. 해제가 취소고. 그런데 뭐가 더 가미가 된 게 해제야? 어떤 계약 상황에서 그걸 풀어버리는 거. 계약 상황에서 그걸 풀어버려서 삭제시켜버리는 게 해제고, 아, 그냥 내가 한 말 취소는 해제니? 오늘 얘들아 12시까지 수업. 아, 미안해, 취소. 해제했어 내가? 아니지. 아, 그 개념의 차이예요. 그냥 취소 이러면 되잖아. 아, 안 할게, 안 할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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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는 다 맞지만 조금의 차이가 다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취소랑 해제는 똑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뭔가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풀어버려갖고 삭제시켰냐. 취소는 말로 그냥 엄마가 그래 너 1등급 맞추면은 할게 했는데 받을 것 같아. 엄마 한 말 취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녹음을 해주고요, 공증을 받아놔야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단어들이 처리가 좀 빨리 되시면은 몰라요. 9월 모의고사에는 수능에 나올지 저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제가 조금만 더 연결시켜서 볼게. 혹시 거기다 써줄 수 있으면 한번 써봐요. 자, 여기서 사회문화 3번이에요. 사회문화 3번. 사회문화 3번에서 물건에 대한 얘기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물건 얘기가 나와요. 그래? 또 채권 얘기가 이번에 한 번에 동시에 나와요. 수능 특강에서. 그쵸? 사회문화 3번.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전혀 차이가 클 거기 때문에 읽어오시면 좋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몇 개는 다루려고 해요. 알겠지? 정리 한번 해야 되니까. 계약 얘기도 있지. 소유권 얘기도 했지. 그치?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냥 빨리 읽힌단 말이야. 오케이? 자, 채권의 변동 얘기하면서 뭐 또 얘기했어? 공시 방법 얘기했지. 아까 공시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기출에서. 그래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동산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면은 동산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자, 권리 변동 계약 없어도 일어나요. 행동 없어도 법률 행위 없어도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뒤에 가니까 법률에 규정 나오죠. 보이지? 법률의 규정. 아니 화면만 보여. 이거 지금 순수성 없잖아. 여러분들 있으면 보고 없으면 화면만 보라고 지금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법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할 거야 라는 거. 그러면 내가 의사와 무관하지 않아? 무관하겠지. 여기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겠지. 거기까지 해놓고 또 상속 얘기도 나오잖아. 해놓고 이제 담보에 대한 얘기를 또 깊숙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디폴트 값으로 세팅을 해놔야 돼. 오케이? 개념으로서.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만 끝나냐? 아닙니다. 또 사회문화 8번도 있어요. 자, 8번도 적어주세요. 자, 금전을 빌려줬어요. 갚기로 약속했어요. 뭐가 발생했어요? 채무. 그치? 근데 그거를 한쪽이 이렇게 빌려주는 거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말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채무, 채권. 벌써 또 단어 나오지? 그리고 변제 나오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느 순간 또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때는 우리 나 알고 있었어 라는 말이 들어야지. 너 누군데? 이러면은 벌써 이제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뭐 언매부터 해갖고 문학부터 해갖고 독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한 번에 하려는 이유가 다 영향이 미칠 수밖에. 안 그래? 그리고 요새는 또 독서도 좀 점점 쉬워지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채무를 갚을 때, 그거는 나 9월 모의고사까지 좀 보고 얘기해 줄게. 아직 모르겠어. 아직은 그냥 문학 먼저거든 나는. 근데 독서가 쉽잖아. 쉬워요.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어.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 비교하면서. 그럼 그럴 거면은 독서를 놓치고 간다?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어려워졌게? 문학. 선택과 문학이 어려워져서 그래. 알겠죠? 문학도 근데 아예 앞에서부터 푸는 건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앞에서부터 풀어? 내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을걸? 문제 수도 내가 문제조차도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설마 앞에서부터 그냥 무의식대로 풀라고 했을까? 뭐부터 풀어야 될까? 계속 강조하는 거. 연계 보세요. 연계는 다 되니? 아니잖아. 연계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치? 설마 어떻게 다 앞에서부터 푼다.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자, 여기서 법률의 규정 이런 말도 또 나오네. 그치? 법률의 규정 이런 단어들이 눈에 익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한 번 보고 이게 눈에 익었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 조금만 더 가보자. 보자. 몇 페이지냐면은 잠깐만. 주제통합 7번. 그리고 주제통합 8번이에요. 자, 여기는 법인데 이건 조금 큰 범위에서 법이에요. 어떤 자세한 법이 아니라 이런 헌법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법의 어떤 성질에 대한 얘기라서 좀 전처럼 우리가 막 읽었던 그런 법지문 같은 느낌은 좀 덜해요. 이건 법에 대한 어떤 특징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 법의 내용, 한목적성 이거는 뭐 다른 이제 법에 대한 어떤 법의 규정, 뭐 법의 행동, 뭐 채권, 채무 이런 거랑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성문법, 관습법, 조리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법에 대한 이해고요. 하나 더 이제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몇 번째에서 8번에서요. 채무에 대한 나오죠. 채무 이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수능 완성이 진짜 그 집합체로 좀 나오는 느낌이거든.
자, 수능 완성 얘기는 내가 나중에 찾을게요. 이게 수능 완성 하나에 그 되게 다 아까 그 취소, 뭐 무효 이런 거 다 지금 몰아서 지금 설명한 지문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지금 찾으려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수능 완성을, 아니 수능 특강을 한번 보세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수능 특강 보고 와야 돼. 몇 번? 사회문화 3번, 8번, 그리고 주제통합 7번, 8번에서 8번 정도, 알겠지? 그리고 이 수능 완성이 하나 있는데 수화는 나중에 제가 찾아서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 상태에서 이게 읽히냐 안 읽히냐, 좀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나는 또는 읽었을 때 아 맞아 채무 이거였고 채권 이거였어, 소유 이거였고 법률행위 이거였고 법률 규정 이거였고 무효 취소 해제 무슨 말인지 알아 라는 느낌이 들면 법지문이 상당히 물론 법지문 읽을 때 이거는 기본적이에요. 용어 정리하면서 관계도 정리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들어가는 거랑 반갑다 너 누구니 이렇게 하는 거랑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배경 지식 강조하는 지문이 몇 개 없어요. 법지문은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제도 배경 지식이 있는데 난 경제를 되게 좋아하니까 선택 과목은 경제였고 다 맞았고 자신 있고 그러나 경제는 안 할 것이다 별로. 수능 특강을 할 것이다 그냥 경제에 대한 질문은. 왜냐면 경제는 그렇게 효용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들기만 엄청 힘들지 그렇게 뭐 산수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몇 지문 정도면 여기서 엮어서 할 거고, 근데 법지문은 배경지식이 좀 있으면 빨리 읽힐 것이다. 그럼 그 외에 뭐가 또 필요할까 우리 배경지식 독서에서? 철학? 철학자를 어떻게 나와요? 생윤과 사문이 그럼 중요가 생윤이 윤사가 엄청 좋게? 응? 과학? 물화생지 해도 모르던데 맨날 화투 어디서 내고 생투 여기서 내고 조금 어디서 들어본 느낌은 있지. 들어본 느낌으로 나오지. 근데 전혀 그런 거 개념 없어. 자, 근데 우리가 그럼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한 거 이거예요. 지문 정리하는 개념. 이게 개념이거든. 이게 배경지식인데 사실 이걸 배경지식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게 이거는 행동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하려는 게 뭐냐면 선택지 패턴을 넣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다가 애들이 못 알아먹는 것 같아 해서 마무리 안 했거든 그냥. 근데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해. 여러분들 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선택지 여기서 이제 오답 패턴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지문들 그래도 어느 정도 쌓였잖아. 그럼 그 안에서 분명히 오답 패턴들이 나올 거거든. 아니, 오답 패턴이란 게 뭐야?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만들어버리는 패턴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그게 하나의 개념으로서 머릿속에 또는 스키마로서 나의 행동을 좀 이렇게 확정짓는 또는 정답의 근거를 찾는 어떤 나의 실력으로서 작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독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 달달달달 해서 되니? 안 된다고 봐. 왜냐면 연기가 요만큼 되거든. 단어만 본 적 있어. 6월 모의고사 A이어 나왔지. A이어 분명히 연계됐거든. A이어 1명. 끝.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독서는 여러분들 독해 개념이에요. 알겠죠? 독해 개념이라는 거는 문장 읽기 개념, 그리고 지문 읽기 개념이죠. 문제 읽기 개념이에요. 선택지 읽기 개념, 그리고 지문과 문제를 연결했을 때 오답이 되는 패턴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셋.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법지문 정도는 좀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좀 삼아줘라 라는 정도. 있죠? 그렇게 하면 요 독서 지문이 여기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거 왜 그래? 그래서 계속 정리를 시킨 거고. 정리라는 건 지금 요 부분을 연습을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을 때는 선택지 개념은 뭐 어디든 다 쓰이는 거니까 선택지 제대로 잘라라. 근데 이 선택지에서 문제에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요 패턴들을 연습을 다다음 주부터는 할 거예요. 9월 달부터는. 알겠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여기를 강조해서 연습을 할 거니까 그때는 지문을 진짜 다 풀어와야 돼요. 안 풀면은 못 해요. 이거는 못 따라와요. 그냥 저 사람 무슨 말인가 하네 하고 그냥 슥슥 넘어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미리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준비를 해봅시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요 지문 할 거니까 사회 그 법지문은 우리가 좀 볼 거니까 말씀드렸던 거는 읽어만이라도 오세요. 혹시 뭐 수능 특강 도서 없다 그럼 출력해 줄 테니까 아니면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